자, 41번의 내용은 우리 인간에게는 선입견이 있어. 편견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확증 편향으로 이끌게 되는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들어. 근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가진 선입견이 어떻게 해서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거든. 즉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는다. 그거를 지금부터 볼 거야. 자, 우리 인간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또는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은요, 뒷받침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편향을 뒷받침해주는 편견만을 가집니다. 내가 빨간색이다? 그럼 빨간색만 계속 찾는다. 만약에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면 partial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을 가진 우리가 하나의 측면에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면 주절은 여기 우리는요 경향이 있습니다. 찾는 경향이 있는데 정보를 찾아요. 근데 그러한 정보는 즉 내가 빨간색이면 빨간색만 찾아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당화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왜 그런 빨간색을 선택했는지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정보만 찾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 기억할 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떠한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뭐 전도 유망한 뭐 그럴싸한 그런 패턴과 일치되어져서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즉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이유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앞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인간의 성향이야, 그지? 인간의 성향, 뭐를 가지고 있다? 편향 또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편견, 즉 A만 계속해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뭐 어떻게 해서 센서블, 합리적입니다. 괜찮아요.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무엇을 선택을 하냐면요. 우리가요.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찾는 거죠.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한 선택을 갖다가 옹호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잖아. 내가 A가 좋기 때문에 A를 쫙 모았단 말이야. 그럼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되겠지. 데이터와 열거되어진 이러한 이유들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옹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뭐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땐 만약에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게 되면 즉 계속해서 A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불균형적인 어떤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A만 찾다 보니까 B를 안 보게 되니까. 그렇다 보면 이어지는 결과는 우리는 희생양이 될 건데요. 어떠한 집단 속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실수투성이의 희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네, 그지? 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갖다가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있었던 건 인간에게는 편견이 또는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그것이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는 마이너스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실수투성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게 다 나온 거야. 그럼 그거를 이제부터 면접관이 어떻게 면접을 보는 걸로 어떻게 확증 편향을 이어가는지를 예제로 뒷받침하는 문장이 나오는 거거든. 예를 들자면 모든 이러한 회사는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불리는 저한테 여러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즉 자기소개 인터뷰를 일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의 일환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요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에만 의존을 해서 그리고는 평가하는데요 지원자들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만 의존한다라고 했으니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란 얘기야, 그지? 사람 또는 지원자라고 할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지원자 평가의 중요 수단.
그럼 이어지는 시퀀스는 객관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그런데 뒤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확증 편향에 어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듣지 않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마이너스의 작업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중요한 객관적인 형태로는 안 쓰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나 나중에 판명되어진 바에 따르자면 전통적인 이러한 인터뷰는, 즉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인터뷰는 이다. 실제적으로는 인터뷰인데 가장 유용한 그러한 도구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확증 편향의 순간이니까. 자, 근데 도구는 도구인데 예측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고용인의 미래 성공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하거든.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결정을 하거든. 이러한 인터뷰이, 즉 면접자들을 뭐를 통해 가지고 그들, 즉 면접 간에 첫 번째 몇 분 안 되는 그러한 순간, 상호작용이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러한 순간에 모든 것을 판단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다 써버린다.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인터뷰의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체리피킹이라고 하는 건 고르는 거, 어떤 증거를 고르는 데에 다 써버리고, 그리고는 질문을 하는 데에다가 다 써버리는데, 그 질문을 하는 게 제대로 된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첫 번째 자신의 인상을 갖다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다. 만약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이너스였던 인상을 첫 번째 느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게 되었던 첫 번째 마이너스 인상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으로만 쓰이고 있다. 괜찮니? 자, 여기에서 저는요, 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아본 바는요, 당신은요, 나오셨네요. 좋은 포지션을 나오셨는데, 이전 직장에서 나오셨군요. 그리고 당신은요, 이게 이제 쭉쭉인 거잖아. 야망이 있는 사람이네요. 라고 첫 번째 인상을 받은 거야. 그리고는 다시 물어.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확증 편향의 확인 작업인 거지, 그지? 자, 또는 여러분들은요, 안 했네요. 좀 아닌 것 같아요. 헌신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하는 확증 편향의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의미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면접관들이요, 비프론트 음험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해야 되는 건 객관적으로 면접자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갖고 오고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아마도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이러한 지원자가 실제로는 최고의 사람인지 아닌지, 고용할 필요가 있는 최고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런 면접 행위가. 자, 그래서 마이너스야, 그지? 그러나 조금 더 구조화된 이러한 접근, 그래서 다른 방법만 써보란 얘기지. 조금 더 구조화된 이러한 접근법, 예를 들자면 샘플을 가지고 와보세요를 하거나, 아니면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들은요, 반응할 건가요? 즉, 대처를 할 건가요? 어려운 그런 가상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라고 하는, 주로 이제 요즘에 하게 되는 창의성을 묻는 질문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가 동사가 되겠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요, 극적으로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의 성공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3배나 더 이득이 될 겁니다. 전통적인 그런 접근 방법, 즉 자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게 될 것입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구조를 다시 한 번만 보자면, 인간에게는 선입견이 있다. 그리고 선입견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A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A를 모은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 하지만 A를 모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균형된
불균형적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고 우리는 이를 갖다가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예제로 전통적인 자기소개, 면접 시에 자기소개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전통적인 자기소개라고 한 것이 예제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면접관이 면접자에 대해서 첫 번째 느끼는 선입견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저 사람 야망 있는 사람이네. 또는 저 사람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선입견이 생기면 면접을 하는 내 동안 그 선입견을 확인하는 작업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 자기소개를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면접은 가장 쓸모가 없는 그런 확증 편향의 시간이 돼버린다. 즉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 파악하지 못한다. 그럼 마이너스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지. 그치? 극복 방법 첫 번째, 샘플을 요구해라. 두 번째, 건설적인 질문을 던져라. 즉 가상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져라. 이거를 하면 요 마이너스였던 면접을 얼마든지 플러스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였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핵심 이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확증 편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여기가 동사잖아, 그지? 그럼 동사 앞자리는 주어, 그럼 관계대명사 주격인 거 알 수가 있고 앞쪽이 물건이니까 우리는 이거 위치로 바꿔도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partial이란 단어를 좀 건드릴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얘의 반대말이 impartial이라고 해서 이게 공명정대한 좋은 단어야. 그래서 지금 편견이 있다. 즉 부분만 봐야 된다라는 단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impartial이 아니라 partial이라는 단어가 더 맞고 내용의 흐름사 봤을 때 이런 것들 보면 문맥의 흐름으로 좀 많이 묻잖아. 그래서 justify 그거 한 개 좀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거를 왜 선택했는지를 정당화시킬 거. 즉 A라는 거를 선택을 했으면 A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것만 모은다. 자, sensibl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sensible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분별력 있는, 이해력 있는. 근데 요거랑 안 똑같은 헷갈리는 단어가 있죠. sensitive, 민감한. 그래서 혹시라도 골라라 또는 두 개 중에서 선택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sensible, sensitive 반드시 체크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남을 공격할 건 아니야. 내 의견을 갖다가 정당화 시킨다 그랬으니까 남이 나한테 물었을 때 대꾸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키운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택이 아니라 이렇게 디펜드 된다라는 거 한번 챙겨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 정도 we are likely 이 부분이 지금 빈칸이 서술형 정도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의 핵심은 이걸 것 같거든. imbalanced analysis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빈칸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거는 쓰기 연습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for example은 우리가 for instance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고 이거가 투부정사가 되는 거는 지금 보면 부사절 용법의 목적이다. 우리는 근데 내신에서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괜찮다. 요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요 부분에서 선생님은 요게 요 위치가 조금 더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왜냐면 뒤쪽에 이유를 밝혀주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의 문장 위치 한 번 더 신경 써서 들어갑시다. 그리고 체리피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거니 이거 선별하다 좋은 것을 골라내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러니까 뭐 select 정도 그거랑 바꿔치기 할 수가 있고 또는 아니면 픽업 근데 체리픽이라는 단어 자체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좀 챙겨 놓고 꼭 외우고 들어가자. 그리고 confirm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을 하는 거다. 그지? 근데 요거랑 혼동어이가 conform이지. 그지? 요거는 동일한 단어가 아니다. 얘는 순응하다 뜻이니까. 그래서 아니다를 좀 챙겨 놓읍시다. 그리고 얘는 그냥 지시 형용사.
그리고 얘는 삼형식 타동사 뒤쪽이제. 그래서 목적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대시고 생략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게 나왔거든. 원래는 우리가 제일 많이 봤을 법한 거는 비프론트 동사 원형인데 이번엔 전치사로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동명사인 이그노어링이 틀린 거 아니다. 괜찮다를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obtaining과 asking이 병렬 구조를 쓰고 있으니까 얘를 좀 챙겨놓고, 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너무 멀거든. 요런 것들을 건드릴 확률이 되게 높아. 요런 것들을 오답으로 유발할 때는 이제 준동사 to be 같은 걸로 바꿔놓게 되잖아. 그래서 준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 좀 챙겨 놓읍시다. 자, 괜찮은지 모르겠네. 요까지 정리하도록 할게.